네, 안녕하세요. 유현태입니다. 네, 오늘 리뷰할 경기는 FC 서울과 제주 유나이티드 경기입니다. 네, 제주가 이제 1대0으로 이기면서 오랜 무승을 끊었고 서울은 최근에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가는 것 같았는데 다시 이제 뭔가 연패에 빠지면서 조금 불안한 흐름이 됐습니다. 근데 이제 제주야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제주야 언제나 좀 끈끈하고 단단한 경기력이었다는 생각은 좀 들고 아주 뭐 이 팀이 너무 못한다 이런 느낌은 사실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. 경기들 볼 때마다 언제나 까다로운 팀. 하지만 뭔가 매서운 맛이 좀 떨어지는 팀이라는 느낌은 들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가장 끈적한 팀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FC 서울은 사실은 좀 여름 동안에 영입이 있으면서 뭔가 이제 좀 폭발력이 나오나 혹은 뭐 이제 좀 그래도 꾸역꾸역 승리를 따내나 싶었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사실 이렇다 할 찬스를 전반전에 몇 개를 빼고는 거의 못 만들었기 때문에 좀 많이 실망스러우셨을 경기력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. 근데 이제 제가 오늘은 그래서 제주는 사실은 뭐 그렇게까지 말씀드릴 게 많진 않은 것 같아요. 제주답게 싸웠고 제주답게 이겼다 이 정도면은 될 것 같고 FC 서울 쪽에다가 조금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근데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지금 못하는 팀이잖아요. 그러니까 깨놓고 말해가지고 못하는 팀이다 보니까 이 팀에 대한 이렇게 하면 좋아질 거예요라고 말하는 게 참 조심스럽고 어렵기도 어렵죠. 왜냐면은 팀을 만든다는 건 굉장히 이렇게 고차원적인 작업이고 선수 한 명 바꿔놓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작업이고 그 다음에 이게 나올 거다 안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고 사실은 이게 직접 해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쉽진 않은 문제인데 그냥 제가 느끼는 문제점을 조금 그래도 너무 그렇게 얘 못해요 얘 슛을 못해 막 공이 안 돌아 이 정도가 아니라 조금 그래도 깊이 있게 나름대로 깊이 있게 한번 평가를 해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제 말에 동의를 하실 분도 있을 것 같고 동의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긴 한데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걸 얘기를 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이번 경기를 보면서 FC 서울에서 그냥 딱 명시적으로 얘 너무 못해. 서울 선수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 않아요? 이렇게 말씀드릴 선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. 저는 그러니까 다 두루두루 능력을 보여줬어요. 근데 오늘 눈에 돋보였던 선수 일단 백상훈 선수죠. 백상훈 선수가 뭔가 이제 프로에 적응한 것 같은 느낌. 예전에 나왔을 때는 좀 애매하지 않나 싶었는데 오늘은 적극성도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인 것 같고 영리한 움직임도 좋고 활동량도 많고 괜찮죠. 그래서 백상훈 선수가 이게 이 베스트에 들어올 멤버가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나름대로 선수들이 뭐 박정민 선수도 조금 슈팅에서 아쉬웠지만 그래도 뭐 여러 번 시도 자체들은 좋았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고 지동원 선수 역시 뭐 한 칸씩 보여주는 거는 여전하고 뭐 조용 선수도 활발하고 뭐 오스마르도 발이 좀 느리긴 하지만 어쨌든 수비에서 그래도 오스마르는 오스마르 여름 선수 많이 뛰어서 다 좋고 뭐 고요한도 안정적이고 그 측면에서 그래도 뭐 베테랑다운 면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렇게 막 이 선수가 너무 빵 뿌여서 오늘 졌어라고 할 만한 선수는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. 제가 느끼기에는. 근데 11명을 모아놓고 보면 너무 별로인 거죠. 그런 느낌 안 드시나요? 저는 좀 그런 느낌 많이 들었어요. 그러니까 보강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선수층이 좋아진 건 딱 느껴지거든요. 근데 여전히 서울이란 팀이 경기력 자체는 크게 올라오지 않았다. 그거는 다들 동의하실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느끼는 그거는 제주랑 비교가 좀 하면은 조금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박진석 감독님이 그 전술을 굉장히 다양하게 씁니다. 제가 이제 잘한 경기 때는 저도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이거 오늘 좋았는데요 라고 하다 보니까 이거 계속 밀고 나가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리긴 했는데 그러니까 지난번 그 광주전 이겼을 때 그때 이제 여름 선수가 그러니까 이쪽에서 포백인데 이쪽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많이 내려오고 윤종규 선수가 이쪽으로 올라가면서 약간 변형 3백 형태를 썼었죠. 요걸 써가지고 이제 상대가 광주가 잘 내려서는 팀이니까 여기를 공략하려고 한 전술 들고 나온 거 일리 있었습니다. 그리고 전북전에 3백 들고 나온 거 저 당연히 일리 있었다고 생각해요. 왜냐면은 그 전북이 3톱이 강하니까 숫자 늘려가지고 막는 거는 사실은 되게 이제 그 전형적인 전북을 세우는 잘 멈춰 세우는 팀들의 특징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. 근데 이제 이게 그 전술적인 대응에 일리가 있냐 이거는 일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러면 결과가 꾸준히 나와야 되고 이게 뭔가 경기력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어떤 포메이션의 대처와 별개로 경기 자체가 뭔가 이게 서울다운 경기력이야 라는 게 없잖아요 사실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주나 대구는 어떤 팀을 만나도 똑같이 축구합니다. 맞춤 전술 거의 안 써요.
그잖아요. 대구는 거의 똑같이 나오잖아요. 매번. 그러니까 선수들이 조금 이제 체력 안배를 위해서 바뀌긴 하지만 뭐 포메이션은 거의 3호이고 가끔 이제 이근호 선수가 나왔냐 뭐 에드가가 나왔냐 따라 조금 바뀌긴 하지만 거의 컨셉도 거의 비슷하잖아요. 내려섰다 역습하는 거. 제주도 상대가 점유율 잡으면 완전히 내려서 가지고 파이브백 세우다가 그 다음에 상대가 조금 뭔가 공 못 돌리는 것 같다 느낌 들면 전방 압박하고 똑같아요 항상. 어떻게 보면 경기 운영이 거의 비슷하다고요. 선수 좀 바뀌는 건 있지만 근데 지금 서울은 매 경기마다 전술은 그러니까 포메이션은 바뀌고 있고 뭔가 새로 바뀌는 것 같긴 한데 서울이 그러면 어떤 축구를 보여주고 있느냐라고 한다 그러면 확실한 색은 못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 선수 개개인이 해주는 날에는 조금 승리를 따내고 할 수 있지만 오늘 뭔가 안 맞아 들어간다 하거나 이제 먼저 실점하기 시작하면 조금 어려운 경기를 치르게 되는 게 지금 서울의 문제인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어디서 오는 거냐라고 생각하냐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스타일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.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전술하고 또 다른 거가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. 예를 들면 포메이션을 강원도 3백 썼다 4백 썼다 혹은 앞에를 뭐 2명 뒀다 3명 뒀다 숫자를 많이 바꿔가기도 하고 대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바뀌긴 바뀌죠. 하지만 이 팀이 하려고 하는 축구는 그 안에 녹아들어 있죠. 그래서 뭐 강원이 하려는 거는 숫자가 어떻게 배치되든 간에 짧은 패스로 상대를 몰아놓고 반대편의 넓은 공간을 쓰겠다 라던가 아니면 대구는 잘 내려놨다가 세징야를 중심으로 세징야가 밀고 나가면서 측면 좌우에서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뭐 대구 역습 이렇게 하죠. 세징야가 여기 보통 막 많이 머물러 있어요. 그러다가 공간이 나는 쪽에 역습에 이쪽으로 빠질 때도 있고 자기가 여기 받을 때도 있고 혹은 에드가가 측면 빠져 있을 때도 있어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딱 세징야가 공을 받는 순간 앞에 있는 선수들이 이렇게 막 밀고 나오죠. 벌려가지고 3방향으로 역습을 하면서 막 밀고 올라가고 이 뒤를 정승환 같이 활동량 많은 선수들이 따라 올라가면서 여기를 해결해주는 이런 형태로 역습 치고 내려오죠. 그냥 다시 내려와서 수비하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런 쪽을 상당히 서울이 못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떤 경기 그러면 이게 스타일 못 보여준다는 얘기가 경기 어떻게 나오냐면 자 오늘 제가 보기에 서울이 잘 만들었다고 할 만한 장면은 그 고요한 선수 쪽 장면 하나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고요한 선수 고요한 오른쪽 측면에서 고요한 조영욱 그 다음에 팔루세비치 고요한 다시 들어가서 슈팅했는데 잡혔던 장면 있잖아요. 막혔던 장면 그 장면은 되게 좋은 장면이었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잘 보시면 움직임이 진짜 좋아요. 고요한 선수가 딱 조용 선수 딱 찔러주는 순간 조용 선수 원터치로 짧게 받아주죠. 내주죠. 그러니까 여기서 뭐 이게 명시적으로 숫자가 딱 이렇게 돼 있진 않을 텐데 아마 이렇게 돼 있었을 거예요. 여기서 여기 딱 들어가니까 여기다 짧게 내주죠. 고요한 선수가 달려 들어가니까 그래서 받아서 여기 들어가고 그거 잘 보시면 여기서 지동원 선수가 여기를 끌고 움직여요. 수비를 끌고 움직이고 그 다음에 팔루세비치한테 들어가거든요. 그러니까 이 움직임 자체가 되게 좋았어요. 사실은 넣었어야 될 장면이라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조금 안 맞았지만 이런 것들이 두세 번만 나왔으면 아마 들어갔을 것 같은데 자 이게 서울이 하려는 축구냐 잘한 장면인데 이게 그러면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야 되냐 이게 저는 스타일이라는 거예요. 이게 실수하더라도 이런 축구 이런 좋은 장면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게 스타일이라고 한다면 이거 이번 경기 거의 한 번 나왔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서울이 지공을 할 때 상대를 내려서는 팀을 상대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보관이 없다. 전술적인 걸. 그러니까 선수들 배치는 이렇게 바뀌어져 있고 하되 디테일이라 그러죠. 여기서 이렇게 앞으로 투입했을 때는 뒤로 뭐 짧게 내주고 그 옆에서 움직여줘야 돼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없죠 일단. 근데 이제 그러면 제가 제주랑 비교해드릴 게 뭐냐면 제주는 지공 때 공격 전개를 어떻게 하냐면 풀백을 올려가지고 전개를 해요. 그러니까 윙백들을. 그러니까 본인들이 점유를 잡으면 이창민 선수가 뒤쪽에 좀 나와 있는 편이고 앞에는 요렇게 배치가 약간 이렇게 바뀌어버리죠. 자연스럽게. 그러니까 정우재 선수나 이쪽에 이제 김명준이었네요. 오늘 누구였지? 이름이 신인 선수라고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쪽에 약간 이렇게 배치가 되면서 좌우로 넓게 쓰려는 축구가 딱 보이죠. 그래서 빌드업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정훈 선수 같은 선수를 순간적으로 가담하면서 뭔가 숫자를 더해주는 이런 느낌의 보관이 있고, 그죠? 근데 평소에는 그 제주가 여기를 많이 내려놓긴 했는데 제주가 라인을 이렇게 안 내려놓잖아요. 사실 이렇게 바깥쪽에 잡아놓잖아요. 그래서 항상 오늘도 많이 서울이 당한 게 뭐다? 역습이잖아요. 여기서 중원에서 압박 엄청 세게 건 다음에 끊어내는 순간 딱 제르소 쪽으로 나가는 게 제일 많죠.
그러니까 이거는 그 제주가 보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. 지공할 때는 우리 부는 윙백 올려가지고 5명 넓게 쓰겠다.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지공에 있는 가지고 있는 거라면, 그거는 이제 속공을 해야 될 때는 우리 중원에서 활동량 많은 미드필더들이 많기 때문에, 그리고 좀 다부지고 그런 선수들 많기 때문에 자른 다음에는 제르소 쪽을 보고 그 다음에 뭔가 해결해 나가겠다. 이게 되게 뚜렷하게 가지고 있는 스타일이란 말이에요. 그래서 제가 제주를 색을 딱 표현하자 그러면 끈끈하다, 이게 색깔로 나오는 건데, 서울은 지금 지공에서 나온 장면이 그 하나 좋은 장면이 있었어요. 근데 그게 딱 한 번밖에 안 나온다 라는 게 문제고, 그러면 속공에서 그러면은 서울이 힘을 내느냐, 그럼 느린 선수만 그것도 아닌데 속도가 묘하게 안 나요. 왜 묘하게 안 나냐, 제가 보기에 정리가 안 돼 있어요.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역습할 때 예전에 작년 포항이 진짜 역습 잘했잖아요. 잘 보시면 그때 누군가는 항상 이 골대 앞으로 돌진하는 선수가 있습니다. 왜냐면 그래야 얘네가 딸려 내려가니까, 최종이 딸려 내려가니까. 그렇게 되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뭐 반대편에 있는 송민규가 컷백으로 들어오고 받으러 내려갔던 팔루세비치가 긴 쪽으로 돌고 왼쪽에서 뭐 강상우든 누구든 들어온다, 팔라시오스, 이렇게 돼서 뭔가 배치가 약간 가까운 쪽 골대 자르는 놈 한 명, 컷백이 한 명, 긴 쪽에 한 명 서가지고 3명 중에 한 명 골라서 주면 마무리가 된다. 약간 요런 느낌의 어떤 역습이라는 게 전개가 돼야 되는 게 마련이고,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구도 이걸 진짜 잘하는 게 3명이 역습을 하더라도 세징야가 왼쪽 측면에서 공을 잡았다 그러면 뭐 이근호 선수가 가운데로 돌고 에드가가 긴 쪽으로 돌아서 여기를 그 공간을 겹치지 않게 요렇게 쓰고, 그 다음에 이 선수들 뒤에서 움직일 게 아니라 항상 결국에는 여기서 패스를 받을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서 받는 게 기본이란 말이에요, 사실. 그러니까 공이 없을 때 움직임도 되게 중요하고. 근데 오늘도 전반전에 그 박정민 선수, 그러니까 팔루세비치가 밀고 나가면서 왼쪽 측면에 있는 박정민 선수한테 줬고, 박정민 선수 슈팅을 때릴까 말까 하다가 뒤로 내주면서 다시 그냥 지공이 되는 장면이 있었는데, 그런 장면에서 정리가 돼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, 저는 개인적으로는. 그러니까 그럴 때 그때 이쪽 측면에서 박정민 선수가 마무리를 못하고 왔는데, 제가 보기에는 3대3이었거든요 숫자가. 그러면 차라리 예를 들면 이런 건데, 팔루세비치가 공을 끌고 올라온다 그러면 역습을 할 때 차라리 이쪽을 뒤를 깊이 파버리면 이 선수가 이렇게 딸려 내려갈 거 아닙니까? 여기를 깊이 파면 따라갈 거잖아요. 어찌됐든 패스를 차단해야 되니까. 그러면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일로 들어오면 2차 움직임인 거죠. 이 선수가 딸려 내려 들어가면 이쪽에서 들어오면, 아까 이 선수가 그냥 여기에 박혀가지고 이렇게 2명 있을 때는 최종 라인이, 옵사이드 라인이 여기 잡혀버리잖아요.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지연시키기가 좋아요. 앞으로 공 전진을 못 시키니까. 일로 가면 옆으로 가는 거잖아요, 앞으로 가는 것보다. 그러니까 속도가 안 나요. 근데 잘 보시면 이 선수가 한 명 이렇게 끌고 가서 얘를 가지고 내려갔다 그럼 이 선수가 들어갈 때 최종 라인 여기 잡히죠. 여기 이렇게. 그러니까 이 선수가 활용할 수 있는 앞에 공간이 아까 여기 잡혀 있었으면 요만큼밖에 못 가던 장면이 한 명이 띄워주면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. 그리고 심지어 여기 아마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, 패스가. 예를 들면 이렇게, 그죠? 그러니까 저는 이런 움직임이 좀 많아져야 되고 서로 맞춰야 되는데, 역습을 가더라도 다 옆에만 서 있어요. 그러니까 다 뭔가 받아서 가려고 하는 선수들밖에 없기 때문에 속도가 안 나요. 이게 서울이 역습하는 것 같은데도 한 번도 제대로 역습에서 뭔가 재미를 못 보는 이유인 거죠. 그러면 차라리 지공 잘하는 팀들 있잖아요, 울산이나 강원처럼 내려서서 할 팀들처럼 세밀하게 만들 거라 그러면 진짜 세밀하게 만들어야죠. 근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요한 선수 그 한 장면, 그 다음에 뭐 넓게 봐서 지동원 선수가 측면에서 혼자 뚫고 나와서 올려줬던 백성원 선수가 그 발뒤꿈치로 맞췄던 그 장면 정도를 제외하면 이 팀의 과연 스타일이 뭐지? 역습을 하는 팀도 아니고 지공을 하는 팀도 아니고, 근데 팀에 맞춰가지고 포메이션은 매번 바뀌고는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이도저도 아닌 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, 지금까지는. 근데 이게 제가 참 조심스러운 게, 제가 강원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저도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정확히 모르겠어요. 그래서 무조건 누가 잘못했다, 비판하는 팬들이 잘못했다, 혹은 뭐 박진석 감독님이 잘못했다, 뭐 이렇게까지 말씀드리진 못하겠는데, 참 강원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시간이라는 게 조금 가끔 필요할 때도 있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긴 들거든요. 요즘 잘하잖아요. 시즌 초반에
강원 욕 엄청 할 때 제가 기다려봐라, 이런 팀은 좀 기다려봐야 된다는 얘기 드렸는데 진짜로 올라오더라고요. 저도 깜짝 놀랐어요, 그거 보면서. 저 스스로도 기다리라고 했지만 올라올 줄은 몰랐거든요. 근데 올라오더라고요. 요즘 경기력이 너무 좋아요. 근데 이제 서울도 그렇게 될 수는 있죠. 될 수 있는데 글쎄요,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. 그렇게 좀 정리를 드리면 될 것 같고, 개인적으로는 서울이 색을 좀 내야 될 것 같아요. 색을. 글쎄요, 이게 어떻게 잡아가야 될지를 참 어려운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, 빠른 축구를 하고 싶다 그러면 빠른 축구를 해야 되고, 그러니까 빠른 축구를 한다 그러면 더 많이 뛰어야 되고, 더 빨리 뛰어야 되고, 더 적극적으로 기회가 왔을 때는 밀고 나가는 걸 연습을 해야 되겠죠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간을 침투하고, 공간 침투하는데 이어서 그 이어지는 연속 동작들을 해가지고 상대를 타격할 수 있는 전술을 하나 만들어 오던가, 아니면 점유율을 잡고 기성용이란 뭐 오스마르가 있으니까, 이제 있으니까 그 선수들 있고 앞에도 어찌됐든 공격수들이 갖춰졌으니까 세밀하게 만들려고 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에 걸맞는 좀 세밀한 축구들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죠. 근데 이게 지금 어려운 문제긴 하죠. 뭐 참 성적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매 경기 승리를 따내야 되는 것도 맞고, 뭐 선수들도 새로 와서 발도 맞춰야 되고 맞긴 맞는데, 어찌됐든 프로는 결과로 말하는 거고, 조금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특단의 조치라는 게 무슨 뭐 선수를 바꿔놓고 뭐 파격적인 전술을 들고 나오는 게 아니라 과감하게 좀 선택을 하는 거죠. 우리는 이런 축구를 할 거니까 해보자. 오히려 전술을, 포메이션을 막 많이 바꿔가면서 이날은 내려서고 이날은 앞으로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좀 하려는 축구를 오히려 확실하게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. 네. 그렇게 정리를 드리면 될 것 같다.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릴게요. 그 예전에 제가 인터뷰할 때 이제 김기동 감독님 인터뷰를 한번 하면서 그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. 그 포항 그 감독 대행으로 올라왔을 때, 그때 그 처음에 역습 축구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. 왜냐면 워낙 성적이 안 좋은 상태에서 본인이 감독 대행으로 올라온 상황이니까 내려놓고 역습하는 걸 준비를 했는데, 이게 처음에는 어찌됐든 몇 경기 이기고 하면서 숨을 돌리고 나서 한번 이제 하다가 안 되니까 본인이 좀 이게 아니다 싶더래요, 본인께서. 왜냐면 이게 내가 하고 싶은 축구가 이거 아닌데, 이기기만 하고 싶진 않은데, 그리고 이게 장기적으로 될 거라는 것도 뭔가 확신이 없는 거죠. 왜냐면 내가 잘하는 축구가 아니니까, 지도자가. 그러니까 지금 당장 감독 바뀌는 그 충격요법으로 선수들이 따라올 수는 있지만, 이게 장기적으로 성공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축구인지에 대해서 약간 회의감이 드셨다는 거죠. 그래서 이기든 지든 우리는 내가 하려는 축구 한다 하고 만들어낸 게 결국에 그 후반기에 나왔던 그 축구들입니다. 그때 완델손 이용해가지고 수비 공간 뒤, 물론 역습 축구였지만 그때 완델손을 어떤 그냥 역습 원툴이긴 했지만 이 선수가 그냥 막 뛰어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라인을 되게 절묘하게 깨면서 완델손이 크기 시작했잖아요. 그걸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서울이 하려는 게, 지금 어찌됐든 막 성적을 내기 위해서 이런 축구 저런 축구 막 시도해보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,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차라리 그냥 과감하게 지금 가진 선수들로 뭐가 제일 좋은 플랜 A일까 라는 걸 생각해서 그거를 갈고 닦는 것도 방법으로 좀 고려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, 사실은. 근데 이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밖에 있는 평가하는 사람으로서 편하게 말씀드리는 거고, 아마 내부에서 있는 코칭 스태프와 감독님들이 더 많은 고민은 하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참 쉽지 않습니다, 좋지 않은 팀 얘기를 하는 건. 네. 그래서 어떻게 뭐 제가 평가드린 게 뭐 공감하시는지 모르겠지만, 네, 어쨌든 제 나름대로 한번 평가를 드려봤습니다. 네, 갈까요?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